해무수와 유화의 아들로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용모가 훤칠하고 재주가 비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몽은 동부여에서 태어났지만 동부여의 왕자들은 주몽의 뛰어난 재주를 시기했고 주몽을 죽일 음모를 꾸몄죠. 왕자들의 음모를 피해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동부여를 탈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몽 일행이 압록강 동북쪽에 엄시수에 이르렀을 때 주몽 일행의 앞에는 큰 강이 흐르고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적들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 하지만 주몽은 강의 신 하백의 외손자였죠. 주몽이 강을 향해 적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외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의 물고기들이 주몽이 하백의 외손자라는 것을 듣고는 주몽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었죠. 물고기들은 강 가득히 떠올라 주몽 일행이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몽 일행은 물고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동부여군을 따돌리고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동부여군은 어리둥절했겠죠. 탈출을 계속하던 주몽 일행은 모든곡이라는 곳에서 3명의 노인을 만나는데 이들은 현자였던 모양입니다. 주몽은 이들에게 극시, 중실시, 소실시라는 성을 내리고 특별 채용하여 함께 여정길에 오릅니다. 나라를 만드는 일에는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해무수가 왕으로 있는 부여, 그리고 금화와 7 왕자가 있는 동부여를 뒤로하고 주몽은 남쪽으로 가 드디어 졸본이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졸본은 나라를 방어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몽은 졸본을 도읍으로 삼아 고구려를 세우고 자신의 성도 해시에서 고시로 바꾸었습니다. 비록 기반이 없어 궁궐이 아닌 초가집에서 시작했지만 고구려는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한편 고구려와 부여 사이에는 송양국, 다른 이름으로 비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비류국의 왕 송양은 꽤 오래전부터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송양은 주몽에게 우리는 대대로 이 땅을 지배했단 말이다. 너희는 이제 막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우리 속국이 되는 게 어때? 라고 말했죠. 주몽과 송양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활 실력을 겨뤄서 둘 중에 누가 대장을 맡을지 정하기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주몽이라는 이름이 활을 잘 쏴서 붙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주몽의 완승이었죠. 송양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투에서 패배한 송양은 정말로 이듬해 나라를 바쳐 항복해 왔고 주몽은 그곳의 이름을 다물도로 고치고 송양을 그 땅의 군주로 삼았습니다. 고구려는 말갈족을 물리치고 행인국을 정벌하였으며 부곡족까지 정복해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막 태어난 국가였지만 빠른 속도로 주변 작은 나라들을 제압하며 세력이 급속하게 커졌고 벌써 기존에 있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고구려를 건국한 지 벌써 19년. 주몽은 어느덧 40살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정신없이 흘러간 세월. 그의 앞에 갑자기 아들이 나타납니다. 여태까지 주몽의 아들은 이야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유리라고 밝힌 이 아이, 과연 주몽의 아들이 맞을까요? 과연 유리는 어떻게 아버지 주몽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인 것도 모른 채 힘든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유리. 다음 편에서 유리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